이번에는 거트만 척도 구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일부 문항, 즉 일부 이제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좀 더 강력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트만 척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예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트만 척도의 경우에는 재생계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재생계수가 0.9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계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실제 예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트만 척도의 대표적인 예가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이 보가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의 척도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 보가도스는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응용한 예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응용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는 내 지역사회에 사는 것을 허용한다. 세 번째는 내 동네에 사는 것을 허용한다. 네 번째는 옆주에 사는 것을 허용한다. 다섯 번째는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동남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치밀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나라 오케이, 우리나라는 오케이야. 근데 그 다음은 지역사회까지 괜찮아. 그 다음은 동네까지 괜찮아. 그 다음은 옆집까지 괜찮아. 그 다음은 결혼까지 괜찮아. 보시면 이제 이렇게 1번보다는 2번이 더 친밀함을 보여주고, 2번보다는 3번이 더 친밀하고, 3번보다는 4번이 더 친밀하고, 4번보다는 5번이 더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질문들이 그, 그 동등한 똑같은 비중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저희들이 그 배운 그 리커트 척도, 이거와는 아주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 척도, 바로 이것이 리커트 척도인데, 이 경우에는 문항이 각각 전부 다 그 동일한 비중을 지닙니다. 어떤 것이 아래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스만 척도의 한 예인 버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의 경우에는 밑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그 일부 질문은 다른 질문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해당 변수, 이 경우에는 그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에는 사회적 친밀감을 더 강력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거트만 척도의 장점이, 아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트만 척도의 한인 보어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를 0점이고 그렇다를 1점으로 볼 경우에, 이렇게 다섯 문항이 있으면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체크한 사람은 0점이고 그렇다고 체크한 사람은 5점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3점이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람은 3점이니까, 3점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여기 사는 것, 우리나라에 사는 것은 오케이. 지역사회 오케이. 동네 오케이. 그렇지만 옆집은 안 돼. 그리고 자녀 결혼은 안 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3점이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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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3점이고 여기는 0이니까 이게 3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 세 개는 오케이지만 뒤에 있는 거 두 개는 노,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1점인 사람은 여기 우리나라는 오케이인데 여기 나머지는 안 돼. X라는 사람이고, 2점인 사람은 첫 번째 두 개는 동그라미인데 즉 오케이인데 나머지 세 개는 안 돼. 그리고 3점인 사람은 첫 번째 세 개는 예스인데 나머지 두 개는 노, 이렇게 한 사람이고, 4점인 사람은 첫 번째 네 개는 예스, 좋아,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자녀 결혼은 안 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케이, 나머지는 안 돼. 3번일 경우에는 처음 세 개는 오케이, 나머지 두 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또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응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3점일 경우에, 이렇게 3점일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가 첫 번째 질문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오케이, 세 번째 질문 오케이고, 네 번째는 안 돼, 다섯 번째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은 안 돼,
두 번째는 돼, 세 번째 안 돼, 네 번째 돼,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약간 좀 특이하게 좀 속말로 삐딱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재생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그 복잡하게 이렇게 아실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 재생계수가 이제 아까 그 응답하는 형태, 응답하는 방식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재생계수가 0.9 이상은 되어야지 겉으만 척도가 바람직하다. 그만 살짝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겉으만 척도와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저희 책에서처럼 겉으만 척도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와 겉으만 척도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사 구분한다고 할지라도 이 보가도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처럼 겉으만 척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3점이다. 3점이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오케이. 그렇지만 네 번째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점수가 3점이라고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응답한 설문지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이 사람이 위에 그 세 개는 yes지만 아래 두 개는 no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매우 효율적인 측정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척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설명드리고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